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밀크티를 6번 이상 진행했는데 오늘 반응이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관객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하기 전부터 막 에너지가 뿜뿜하는 느낌인데요. 네, 환영합니다. 여기는 2030을 위한 성장 플랫폼 밀크티고요.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의 박지윤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밀크티의 의미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밀레니얼, 널리지 앤 트렌드의 합성어로 일명 2030의 지식, 내면, 커리어 등 다방면에서의 성장을 돕고자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12월 밀크티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세상 속에 나의 공간을 제대로 넓히는 법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1호 공간 크리에이터이자 TVN 신박한 정리에 출연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셨던 이지영 새삼 대표님을 초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지영입니다. 네. 네. 이지영 대표님이 신박한 정리에서 보여주신 어떤 틀을 깨는 공간적인 상상력은 그 집에 머물 사람에 대한 애정어린 관찰력에서 나옵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평생 동안 바랐던 게 자기만의 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한 시간은 사실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게 된 다음부터 생기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공간이 나의 집일 수도 있고 뭐 방일 수도 있고 작업실일 수도 있고 내 차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좀 단단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좀 제대로 넓혀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전 이지영 대표님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또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예정이고요. 지영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게 공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예요. 그래서 공간의 변화에 따라 지영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지영님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영님께서 저랑 사전에 그 대화 나눌 때 지금의 20, 30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단순한 공간 정리 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직 나만의 강점으로 이 세상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쭉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지영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로 크게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지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오신 분들의 정말 여러분들이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공간 크리에이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주말에 나오신 만큼 돌아가실 때 내 자리?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저의 모든 노하우를 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의 소질이 있고 또 굉장히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타고났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수업 마치고 몇몇 여자애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채점을 맡기셨어요. 이렇게 맡겨놓고 이제 다 이렇게 취합을 할 때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지영아, 너는 정말 배려가 있는 아이구나. 그 뜻이 뭐였냐면 다 이제 뭐 과목별로 다 맡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매기고 난 다음에 그냥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라 분류를 했어요. 90점대, 80점대, 70점대를 새로운 종이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더 보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했더니 선생님이 넌 정리를 참 잘하고 넌 참 배려심 있는 아이구나라는 게 굉장한 칭찬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뿌듯함이 있었어요. 나는 정리 잘하는 아이, 고로 배려심 있는 아이. 그거여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정리 잘하는 사람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릴 때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확실하게 인정받은 네. 어떤 경험이 네.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저는 선생님의 한마디가 되게 중요했었던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나왔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정리였고 네. 또 하나가 배려였다. 네. 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 정리하는 거 힘들지 않나. 아, 그거 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 모든 분들이 하고는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주저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강연을 막 이렇게 막 에너지를 불사지르고 집에 가면은 또 흐트러져 있겠죠. 아우, 진짜 이런 우리 생각 다 들어요. 근데 그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아, 또 그냥 누군가를 위한 배려예요. 우리 가족을 위한 배려. 집은 최종에 모두가 들어와서 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족이 잘 되면 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하는 행위 자체를 저는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워요. 그냥 이왕 할 거잖아요.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배려 있는 아이 정리하는 자체를 그냥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한 이 배려 지긋지긋한 집안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맡기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 사람들의 시작이 못해서도 아니고요.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시작을 착 살펴보니 요즘 같은 때는 특히 그거죠. 집에 이제 머물러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이런 수업을 하게 됐어. 아니면 뭐 우리 집에 어떠한 기능을 더 살려야 돼. 그런데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비워야 되겠어. 내 물건을 소중한 내 물건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거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 물건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나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씨,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뭐 나의 추억을 조금 비워내고 누군가를 위한 이런 걸 마련하는 일이야. 약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꾸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숭고해져요. 대단해져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내일의 나를 위한 배려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오늘 내 공간을 비워내면 비워낸 만큼 새롭게 설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럼요. 생기는 거니까. 네, 그냥 매일매일 설레요, 여러분. 뭐 비웠고 아니에요. 이게 비워지면 뭐가 채워질까? 그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버리는 게 어렵다. 어떻게 버리냐 도대체 이런 질문을 사실 저희 Q&A에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는데 항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버린다보다 비운다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시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뭘 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꿔 생각하세요. 뭘 남길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끗 차이예요. 뭘 남길지 그것만 생각하면 기준이 달라져요. 대표님께서는 항상 그 남의 집을 잘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본인의 집이 어떠실지도 되게 궁금한데 이제 이 얘기는 말미에 한번 드려보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집, 공간 이런 어떤 내가 내 한 몸이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공간적 점유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해오고 계셨었는데 어릴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식구들이 집 없이 따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뭐 깊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냥 책에 얼핏 언급은 했었어요. 제가 그 IMF를 겪은 시대잖아요. 고등학교 때 줄고 못 살지는 않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좀 집에 뭐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2 때 집에서 조금 집이 없어졌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그리고 고3 때는 아예 모든 식구들이 다 흩어져 살아가지고 저는 고3 때 학교 앞 도서실에서 잠을 잤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애들 친구가 밥을 조금 더 많이 사와서 그걸 같이 먹기도 했고
근데 그냥 없어져 봤었거든요. 없어져 보기도 하니까 좀 더 절실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전에도 집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막 풍요롭고 좋지는 않았었지만, 근데 부족하다고 못 느꼈었던 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주말이면 항상 야외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 데리고 나가셔서 항상 했는 말이, 야 지영아, 와 지금 이봐, 지금 같으면 야 겨울이 오지 않았니? 저 나무를 봐.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집 이러면 꼭 내가 주어진 이 물리적인 공간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은 방 한 칸 막 이랬어요. 말 그대로 지긋지긋한 집구석이었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자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누렸던 게 냄새가 항상 좋았어요. 사계절을 그냥 다 느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라는 느낌? 지나고 나니 그 당시에는 좀 더 자고 싶고 그랬는데 막 깨워서 저를 데리고 나가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지금 어른이 되니까 그게 다 항상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열 몇 평이어서 20 몇 평, 우리 집은 전세여서 그래서 못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어느 방 한 칸에서 저희가 22살 때 방이 생겨서 모여서 잤거든요.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가족들이 다 같이요? 네. 우리 엄마는 요리 솜씨가 없어요.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엄마가 밥이 다 맛있다라는 거. 근데 그냥 엄마 밥은 익숙해서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한 밥을 다 같이 먹는 것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간은 적든 크든 좋든 나쁘든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얼마나 그거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집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그 소유의 개념으로 네. 통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큰 재산의 일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경제적 교환 가치로서 집이 여겨지는 것 같은데, 교환 가치보다 중요한 게 결국에는 개개인이 거기에 얼마나 큰 사용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전 이 말씀 들으면서는 약간 꼭 소유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요. 그때 점유하면 그것이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지금 이거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앉아계신 그 자리도 여러분의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좀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주어진 몫이 있다면 온전히 내 것처럼 누려보는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22살에 조그만 방에 가족들이 여러 명이서 주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마련한 나만의 공간 혹시 언제 생기셨어요? 그 같이 자기 전에 이제 원룸부터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유아교육을 2년제를 다녔으니까 졸업도 하기 전에 저는 취업부터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증금 500에 월 30에 그거를 이제 원룸을 반지하 그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 제 공간을 마련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바퀴벌레가 이만큼 막 이만한 거 이런 게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 공간. 근데 막 그거를 가지면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꾸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이어리 꾸미기. 왜 우리 그걸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했었지만 이제 이 다이어리 하나가 아니라 필통 하나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원룸이야. 거기서부터 저는 공간이 주는 이로움, 나한테 주는 아늑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화장실이 그런 반지하는 왜 화장실을 그렇게 크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아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샤워 커튼을 달았었거든요. 근데 샤워 커튼을 달고 반지하다 보니까 샤워 커튼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있으니까 이게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딱 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거를 잘랐어요. 저 이렇게 욕조에 닿이지 않을 만큼 간당간당하게 딱 자르니까 곰팡이도 슬지 않고 그 샤워 커튼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일 거야. 제가 막 가구를 이렇게 배치하면 어머 저 사람은 뭐 얼마나 똑똑해. 아니에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게으른 사람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안 움직이려고. 예, 그 곰팡이 쓰는 게 나는 그거 2번이나 해야 되잖아요. 닦아야 되잖아요. 또 닦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안 닦아내지? 나 저거 귀찮은데. 그러면 잘라내면 되겠다. 잘라내니까 괜찮다. 그리고 최적의 동선. 그거 뭐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안 움직이려고. 그거예요. 여기서 요거 하고 항상 왜 제가 싱크대 이런 거 보면은 정수기 옆에 컵을 두세요. 차를 두세요. 여기 옆에 소형 가전을 이거 두세요. 원스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곧 또 보면 나를 위한 배려예요. 이 정리,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거를 최소화하고 다른 거에 나를 위한 거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한.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공간에 대한 투자. 그게 딱 한 번만 잡아두면 그 공간을 사용하기까지는 얼마나 나머지 저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네. 공간을 최적화하는 게 곧 시간을 최적화하는 거다라는 그럼요. 말씀으로도 그럼요. 읽히는데 네. 진짜 게으른 사람은 곰팡이를 안 닦지 않나요? 네. 근데 그러면 불평이 생기죠. 그러니까 고도로 진화된 게으른 인간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보육교사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본인 구역, 네. 그러니까 게시판 있고 아이들 책상 있고 한 요 구역도 계속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와우, 저희 반 애들 지금부터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제가 22살, 3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뭐 30 다 됐겠네요. 네. 걔네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놀이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매번 바꿨거든요. 게시판이 봄, 여름, 가을 게시판이 아니라 거의 달마다 바뀌었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영역을 매번 바꿔줬어요. 거기서 매번 보물 찾기 하듯이 그냥 그래주고 싶었어요. 그냥 일정한 늘 똑같은 동화책, 놀이기구였지만 그들한테 뭔가를 다르게 해주고 싶은 방법은 자리를 바꿔주는 거였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애들이 매일 그랬어요. 선생님 또 바뀌었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이 동화책이 어디 있을까? 사실은 그 책 읽어서 뭐 얼마나 애들이 그 책을 읽어서 얼마나 지식을 쌓겠어요. 근데 그 책을 찾아가는 재미? 그 책을 이쪽에서 읽어보고 저쪽에서도 읽어보고 2명이 읽기도 해보고 대집단으로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공간에서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경험해주고 싶어서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거기에 조금 근데 그거 지나오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지 사실 그때 그 순간은 그냥 그 자체가 재밌어서 애들한테 늘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집 보면 선생님들만을 위한 공간이 사실 따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막 뜨거운 커피 같은 걸 마실 때도 아이들이 다칠까봐 이렇게 높은 데에 올려놓고 맞아요. 그런다고 그랬었다고 대표님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그때 들었었어요. 처음으로 살면서 이건 온전히 내 공간이야라고 생각하셨던 게 어디였느냐.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었어요. 어디였죠? 내 공간.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일을 거의 10년 넘게 했어요. 그 유아교육이 제 전공이었고 졸업을 해서 당연히 취업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가게 됐고 그냥 이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이제 35살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거기를 이제 계약직으로 가게 된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면접을 보기 전에 약간 대기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사무실에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자기 책상과 자기 의자가 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부러웠어요. 나는 10몇 년 동안 어린이집에 근무할 동안 내 의자는 따로 없었어요. 애들 의자가 내 의자였고
맨 애들 책상 그 작은 책상에서 나는 허리 숙여서 밥을 먹었었고 커피 하나도 온전히 못 먹고 높은 데 올려놨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책상이 있네. 누군가는 키티를 꾸몄어. 누군가는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지만 그렇게 해놨어. 욕심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저기 앉고 싶어. 그래서 센터장님한테 면접을 보면서 제가 학벌도 제일 낮을 거고 아줌마이고 많이 모자라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쌓았던 이 경험 모두를 녹이겠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기회만 달라. 아줌마라서 뭐 핸디캡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 기회만 달라. 그래서 간절히 원했고 그 대단한 진짜 석사 박사를 다 물리치고 제가 그 간절함이 통해서 계약직으로 이제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가습기부터 샀어요. 책상에 놓을 가습기를. 지금 이때쯤에 제가 취업 11월 달에 취업을 했거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 왠지 가습기가 막 이렇게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왜 그런 로망 있지 않아요? 그게 35살에 처음으로 가지는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그 작은 책상하고 의자가. 그리고 사원증. 삑 괜히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괜히 걸고 갔었어요. 그게 뭐라고? 갑자기 울컥하는데 진짜 좋았어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만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제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기간이 그때였었어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이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 학사는 아니다 싶어서 방통대를 들어갔고 저희 애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1학년이 받아쓰기를 봐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 공부를 했어야 됐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저한테 맡겨진 사업을 잘 이뤄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성과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 그냥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거군요. 네. 그냥 계약 만료.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었다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되게 순진했었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이렇게 살았었나 봐요. 저 혼자 막 너무 신났었나 봐요. 근데 그게 되게 허탈했었고 그냥 계약 만료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의자 하나 뺏겼을 뿐인데 뺏긴 것도 아니지. 당연히 그냥 계약이 끝나서 그냥 끝난 건데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자체를 그냥 다 모조리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막 많이 속상했죠. 그 말씀 듣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이거는 오롯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사실 뭐 신혼집이 아니었고 사실은 책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터에 오롯이 마련되어 있는 내 책상이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집이란 노동의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니까 24시간. 그래서 이 책상의 의미가 대표님한테는 진짜 남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간이란 이제 내가 발붙일 수 있고 있는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좀 나라는 존재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걸 빼앗긴 거니까 진짜 그 배신감이 엄청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나이가 38이셨죠. 38.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사실 그냥 제가 소중한 공간이 집이었나? 차였나? 저도 내가 제일 소중한 공간이 항상 바뀌니까. 근데 지금 돌아서 보니 제 소중한 공간이 거기였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그대로 좌절하셨으면 그 공간이 그대로 끝났겠지만
지금은 아예 세상 밖에 회사라는 커다란 자기 공간을 지금 만드신 상태니까 어떻게 그때 그 좌절을 극복을 하시고 오늘에 오시게 되셨는지 근데 이 연대기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경력 단절 38, 30대 후반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보육교사로서 15년 동안 일해 오셨던 세월이 있었던 거죠. 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우울하니까 가장 먼저 손에서 놓게 되는 게 집이더라. 네.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게 정리정돈을 평생 잘해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내가 우울하거나 뭔가 속이 답답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손 놓는 게 집이거든요. 왜냐하면 남한테 안 보여줄 수 있거든. 옷은 깨끗하게 밖에 나가야 되니까 깨끗하게 입고 나가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하지만 집은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편한 내 사람들하고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까이 안 해도 좀 낫잖아요. 그래서 제일 제가 마음이 이제 제일 내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평생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인정받고 제일 잘하고 늘 꾸몄던 내 공간 신랑하고도 5년을 연애를 해서 저희는 전셋집도 저희 둘이가 어른들의 손 안 벌리고 저희 둘이가 마련해서 전셋집부터 그렇게 소중한 우리 집이 제가 마음이 흔들리면서 딱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막 먹기 싫어한 거예요. 막 속상하니까 술을 하면 술 먹어서 욕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술 먹고 욕하고 누워 있고 막 이러니까 집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이게 또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손을 더 대기 싫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이 흐트러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느꼈어요. 움찔하는 거. 내 가족이 움찔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어서서 그냥 이거부터 정리했어요. 그냥 먼저 한 일이. 가장 먼저 한 게 뭐 딴 거 아니었어요. 내 마음 정리, 내 생각 정리, 뭐 인생 정리 아니요. 그 시작이 내 주변 정리.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것도 못할 거면서 무슨 정리를 하냐고. 제가 그런 좀 세게 어떻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내 책상부터 여기도 어지러져 있는데 그것도 안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냐고. 그게 시작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부터 했어요. 그거가 시작이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내가 상쾌해. 씻고 싶어져. 그러고 나니까 우리 식구들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막 웃어. 지영아, 우리 신랑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했었겠나 싶어서 저를 건드릴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집이 정리된 모습을 보니까 얘가 기분이 좋아졌나 보다라고. 엄마! 뭐 이러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집 정리된 걸로. 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게 곧 인생의 정리로도 이어지셨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딱 그게 정리가 되면 뭐 하고 싶어질까요? 뭐가 하고 싶어져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뭐가 하고 싶어져요. 정리가 됐으면 그럼 또 집 정리할까요? 아니요. 제가 그때 집이 어질러 있을 때는 일어날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애가 집에 돌아오는 것조차 귀찮아져요. 얘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지? 공감하시죠? 벌써? 예전에 그렇게 바쁠 때는 주말에 애들하고 하나라도 더 놀아주려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게 집에 있어 보니까 누웠다가 얘가 무슨 이렇게 일찍 돌아오는데 엄마가 가는데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또 밥 달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집이 정리되니까 집을 정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집이 정리. 나 어디 나가지? 근데 돈이 없잖아요. 어디 나가지? 와. 근데 뭐 브런치도 먹어봤고
뭐 백화점도 가봤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꾸 해보면 재미없어요. 브런치 먹고 와서 라면 먹고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실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아니다. 그뭐 하지?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어요. 전 도서관 갔어요. 도서관을 딱 갔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었어요. 처음 이렇게 막 책을 이것도 읽고,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서 막 읽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님의 멀리 보려면 높이 날아라는 책이었는데, 그냥 그 책을 읽는데 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난 창업가의 사업가의 피가 흐르나 봐. 왠지 내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시를 읽으면 또 뭐 갑자기 거기 빠지듯이 나는 그 피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야. 사람마다 손이 가는 책이 따로 있나 봐요. 있죠. 있죠. 근데 그 책이 자꾸 빠져들면서 그냥 자기 개발서를 계속 읽었어요. 그럼 나 그러면 좋아. 정리하자. 뭐? 전공 정리하자. 그까이 것이 내가 선택한 전공이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유아교육을 내가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수능 성적이 그랬고, 그때 98학번 IMF 때 저희 선생님이 딱 그랬어요. 지영아, 너는 간호학과나 유아교육과를 가야 된다. 어떤 거 할래? 간호학과를 좀 무서운 것 같고 저는 애를 좋아해가지고 유아교육과를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유아교육과. 근데 그게 내 천직인 줄 알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근데 그게 또 뭐라고, 그게 또 안 됐다고 또 그렇게 질질 짤고 술 먹고 욕하고 이거부터 버려야 되겠다. 그럼 그걸 버렸어요. 그거 버리게 하니까 막 떠올라요. 내가 잘하는 게. 여러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버리니까, 전공이 버려지니까 자기 개발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나왔던 거, 나는 배려 있는 아이예요. 뭐? 정리를 잘해서. 나는 정리정돈 잘하는 아이, 그리고 집 꾸미기 잘하는 아이, 그리고 오지랖이 넓은 배려심 있는 아이. 이 얘기는 20년이 아니라 40년째 들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결국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뿌리 깊은 저였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거를 찾았어요. 뭐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제가 가진 제 직업이었던 거죠. 그걸 찾았어요. 네. 사실 창업이란 키워드가 머릿속에 딱 떠올랐다면 많은 어떤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택지. 네. 뭐 소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4천만 원 가지고 하는 뭐 네. 카페 창업이랄지, 네. 아니면은 뭐 은퇴한 분들은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강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세팅을 하고 거기에서 시작하셨다는 게 되게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전에도 그런 것도 다 봤어요. 네일샵을 할까? 카페 하고 싶어 죽겠네. 그리고 제 경력이 그거였으니까 어린이집 이제 하나 차릴 때는 됐다. 결국 돈이 없잖아요. 결국 돈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짱이 없었어요, 사실. 뭐 그 투자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은 믿을 만한 건 결국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요약을 해서 뭐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지, 그런 가정들이 사실 안 되니까 나를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남아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귀한 시간 나와서 저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알아보고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하는데도 막 따라도 가봤고 그런 게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잘하는 걸 찾아봤고 나는 이런 일은 있고 또 관련된 직업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제 직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관련된 직업이, 정리에 관련된 직업이 우리나라에도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약간 수납 전문가 이런 분들. 네네네. 정립수납 전문가, 그분들이 있었고 없던 일도 아니고, 특히 또 일본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유명해서 관련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하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보시면서
그 일본에서 건너온 어떤 정리 컨설턴팅의 어떤 원칙들이 많은 물건을 많이 집어넣는 거 효율적으로 잘 개서 혹은 잘 쌓아 올려서 집어넣는 거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 정리법 보면서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저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봤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저도 해보니까 뭐 3초 만에 옷 개는 법. 근데 3초 만에 옷 개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40평생 내 습관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3초 만에 옷 깨는 방법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한 3,000번 개 봐야 돼요. 3,000번 갖고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3,000번 못 깨겠는데 내 습관을 바꾸는 게 참 어렵잖아요. 안 돼.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왜 수납을 하지? 정리라는 본질 자체가 비우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자꾸 바구니 사고 자꾸 리빙박스 사가지고 자꾸 압축해가 자꾸 집어넣지? 왜 죽은 공간을 200% 활용하고 있지? 정리 치면 이 꼴 죽은 공간 200% 활용하는 법이에요. 난 그게 이상했어요. 아니 정리는 버리는 건데 왜 자꾸 넣지? 그거였어요. 그리고 실제 그 사례들을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일을 해봤을 때 그렇게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버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10년 가까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돈 받고 그걸 안 가르쳐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질, 정리, 비우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네. 버리는 걸 못해서 어떻게든 잘 쌓는 방법을 돈 주고 배우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내 차별성은 진짜 힘들어하는 거 사람들이 버리는 걸 도와주는 네. 거겠구나 이렇게 찾으셨던 거군요. 그리고 본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애들한테 얘들아 정리 정돈 하자라고 하지 얘들아 수납하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수납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정리 정돈은 정리라는 건 내게 불필요한 거를 버리는 거, 비워내는 거예요. 정돈은 내게 필요한 게 남겨졌으면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배열하는 거예요. 그 배열이 가구 재배치였어요. 여러분들이 결국 저가 하는 일에서 신박하다라고 표현하신 게 있던 가구들만으로 어떻게 집이 저렇게 달라지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먼저 물건을 비워내니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쓸모 있는 물건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구와 가전을 배치를 달리했어요. 그러니 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쓴 사람도 돈 쓴 보람이 있잖아요. 왜?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결국 아까 말했던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그거 해서 돌아오면 어떡해. 근데 그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별점을 거기에 뒀어요. 이미 있던 직업이라면 나는 달라야 되겠고 어떻게 다를까? 본질에 충실하자. 비워내주고 잘 쓸 수 있도록 배치해주자. 그거였어요. 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네. 정말 자본 없이 미천은 내 몸 하나였잖아요. 네, 진짜. 내 몸과 노동력 하나였는데 뭐 이건 많이들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인들 통해서 정말 짜장면 한 그릇 네. 얻어 드시고 해보고 이제 비포 애프터를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시고 네, 네. 이러면서 이제 아름아름 계속 일을 받아오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아름아름 하던 단계에서 어떻게 또 한 단계로 도약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게 일이 되려면 마케팅이 필요해요. 결국 여러분 마케팅하다가 제가 처음에 저도 했던 게 참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50만 원으로 했던 게 명함과 전단지였어요. 근데 전단지가 어디 뿌려요? 뿌릴 데가 없더라고요. 이만큼 만들어 놔놓고 집에 놔뒀어요. 이거 어떡하지? 친구가 블로그를 한번 써보래요.
그런 걸 해야 된대요. 그게 2017년이었거든요. 18년 이럴 때인데 블로그가 뭐야? 네가 어디 대구 맛집 치면 왜 치냐고. 그러면 이렇게 네가 가지 않을 그런 거라고. 그걸 해서 블로그를 썼어요. 근데 블로그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기존에 하던 사람들의 거를 보니까 비포 애프터 위주였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비포 애프터가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는 시작을 했는데 더불어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집을 저렇게 놓고 살아? 뭘 배웠니? 이런 게 달리니까 우리 고객이 나한테 허락해준 사진이 나는 난 돈 벌어서 좋은데 요거도 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속상했어요. 아니 여자는 뭐 나도 안 배웠다. 우리도 안 배웠다. 우리도 배운 적 없어요. 똑같이.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리처럼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타고난 사람이 잘해서 얻어지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인 걸 알리고 싶어서 첫 번째 했던 게 스토리를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아가 끝나고 육퇴를 하고 저를 기다린대요. 제 블로그를. 오늘은 어떤 집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너무 기다려진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이런 이야기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너무 재밌게 블로그를 시작을 하고 정말 그런 기록의 중요성, 마케팅의 힘을 좀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기록이 쌓여서 이제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가던 네. 시절에 2019년에 또 유튜브를 시작을 네, 하셨고 그걸 신혜라 선생님이 보셔서 네네네. 신혜라 배우님이 보셔서 그게 이제 신박한 정리 출연까지 네. 연결됐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박한 정리에 나오시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하신 줄 네, 아는데 네. 그게 아니라 원래 유튜버 블로그에 이렇게 많이 아카이빙된 내용이 있었고 그게 기회로 연결이 된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대표님이 하셨었거든요. 사람들이 신박한 정리가 나오고 나니까 제가 봤던 가장 어처구니 없는 악플이 저 사람은 능력은 없는데 인복이 좋아서 저렇게 하루아침에 TV에 나오고 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신혜라 지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니에요. 지인 절대 아니고요. 2017년부터 그때부터 블로그를 2년 동안에요. 365일 중에서 350일을 썼어요. 매일 일을 했고요. 저 2시간 이상 잔 적 없이 내가 정말 이런 말 그냥 똥 누우면서도 썼어요. 핸드폰으로. 좀 그런가요? 아유 재밌는데요. 왜냐면은 컴퓨터 앉아서 쓸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쓰고 바로 사진 올리고 2년을 너무 어떤 날은 밀당했어요. 구독자들하고. 나 오늘 너무 대단한 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실난다. 내일 커밍순 막 댓글이 빨리 올려줘요. 빨리 올려줘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2년의 기록이 써놓은 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전환점이 있을 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2년을 그렇게 열심히 쓰다 보면 그 레파토리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겠다는 용기도 생겼고 또 유튜브에서 해가지고도 신박한 정리 그러니까 신혜라 씨가 미국에서 보셨다 하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근데 그 영상이 10개도 안 됐을 때 영상이 10개도 안 됐을 때 제 영상을 보면서 너무 웃기더래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이 사람이 가진 철학이 나와 같고 이렇게 정리만으로 수납이 아닌 정말 비워내고 이렇게 집이 달라진다면 TV 프로그램으로도 되겠고 요즘에 우리가 정말 이 정리가 필요한 세상에 괜찮은 되고 또 이런 게 모든 게 전문가가 필요하니 이 사람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같이 합류하게 돼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진짜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스프린트로 확 뛰어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내공이고 네. 그 내공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가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표님 출연하신 프로그램들 보면 의뢰인들이 유난히 많이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대표님의 공간 컨설턴트가 이 의뢰인들에게 좀 어떤 지점에서 감동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바쁘게 살았잖아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 공간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누군가가 내가 원하던 거를 만들어주니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무심코 흘린 내 말에 찾아줬던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그게 직업이니까. 정은표 씨 집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정은표 씨 집에서 아내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가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뭐 이렇게 보니까 성모 마리아 상이 이렇게 여기 그게 이제 집 어느 포인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숨겨져 그러니까 삶에 바빠서 이렇게 제대로 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늘 그렇대요. 아유 성당도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애들 책 때문에 묻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신박하게 한번 돌려보세요. 집안 곳곳 공간 곳곳에 그 포인트를 살려드렸어요. 거기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뭐 신앙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무심코 흘렸던 말에 이 사람이 그거를 귀담아 들어주고 내가 하지 못하고 살면서 바빠서 애들한테 신경 쓴다고 못했던 거를 이렇게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람들이 다 작은 것에서 다 진짜 왜 경상도 말로 오다 주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감동을 받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받으셨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엄두가 안 났는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제가 해드렸다고. 근데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뭐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할 힘이 생기잖아요. 요거가 나가고 나니까 요거는 요렇게 바꾸고 싶어. 그러니 조금 더 계기가 되고 하고 싶은 막 힘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감동 받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기를 찾아서 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다른 이제 삶의 먼지에 파묻혀 있던 자기. 그래서 윤은혜 배우님은 그림 그리는 방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떤 배우님은 대본 읽는 방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공간이자 이 공간 안에 이제 시간이 깃들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쯤 되니까 대표님이 살고 계신 공간이 어떤 모습인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자녀분들 방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정말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오게 되면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예산 금액을 주고 예산 금액을 준다는 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가구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닷, 리바트 여기서 살 수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가구점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렇게 버릴 물건이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 내 기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내 취향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이거 좋다 해서 사고 요즘에 이런 거는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사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많은 댁을 가보면 대학생인데도 이거 비우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그런 집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런 선택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을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집은 집 방마다 다 톤이 다 달라요. 근데 뭐 어때요? 그냥 그 하나하나 열면 또 재미도 있어요. 다 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 방만에 자기 그 이름을 하게 해요. 닉네임. 거실, 주방, 작은 방이 아니라 저는 정리왕방이에요.
우리 아들이 엄마는 정리왕이잖아. 뭐 이렇게 하고 저희 아들은 감성쟁이 방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되게 감성적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사춘기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바꿔 그럼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라이프 스타일이 변할 때마다 가구 재배치를 해야 되듯이 그게 늘 똑같을 수도 없죠. 그럼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늘 저희는 취향 성장할 때마다 취향이 달라지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선택권을 쥐어봐야 사실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정리도 잘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만들어준 방은 내 방이 결국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꾸미거나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하지 않아요. 근데 내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거기다가 뭐 보드판도 만들고 쓰레기가 넘쳐나면 치우고 침구 정리를 해요. 예, 결국은. 네. 한국 사람들 참 구색 맞추기 좋아하잖아요. 사실 네네네. 되게 소비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주방 물건만 하더라도 오븐도 있어야 돼, 에어프라이어도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돼, 어디 브랜드 냄비도 있어야 돼 하면서 맞추다 보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대표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공간을 계속 자기 손으로 꾸리고 넓혀 오셨잖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건 온 가족이 다 함께 살던 단칸방이었고 그 다음은 생애 처음으로 내가 마련한 반지하 원룸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혼집을 거쳐서 일터 한 켠에 이 칸막이 있는데 책상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커리어 리셋을 한 다음에 내 몸 하나로 시작한 1인 비즈니스에서 블로그, 유튜브를 거쳐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직원을 거느린 이제 회사까지 발전을 하셨어요. 이게 남들이 하는 기준을 버리고 오직 나만의 관점과 가치로 공간을 채워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방송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인생 정리에도 좀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세상에 우리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나의 공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나? 결국 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가 그거였었어요. 유튜브가 나만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서울까지 오게 된 또 계기였어요. 신혜라 씨가 픽을 하고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거였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큰 도전이었거든요. 블로그는 괜찮아요. 글쓰기는 괜찮아요. 근데 유튜브가 도전이었을 때 무수히 찍었는데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내용은 괜찮다고 하던데 안 보는 게 왜 이렇게 안 보지? 난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블로그는 되게 인기 많았는데 왜 이건 안 보지? 저희 신랑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영아 너는 너다울 때 제일 괜찮다고. 너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네 영상 보면 내가 봐도 재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네가 꾸미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다 완전 서울말 쓰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완전 사투리를 다 고쳤거든요. 지금은 완전 서울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냥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그냥 서울말이 아니 그냥 저는 제 다운 말을 해요. 서울말도 아닌 사투리도 아닌 그냥 저 다운 말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를 한다는 건 그냥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화장하는데 1시간 걸렸고 너무 오래 걸렸고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네, 이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답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화장 안 하고 진짜 집에서 막 말했어요. 이거 와이카노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지. 옆으로 눕혀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막 한번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신혜라 씨가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집도 나다웠어야 됐고
그거 모든 것들. 그 유튜브도 결국 누가 표준말 뭐 예뻐야 되고 내용이 어떻고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나스럽게 가장 진짜 본질을 그대로 드러나고 진정성 있게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주더라고요. 모든 공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조차도 그걸 그렇게 다 받아주셨고 사람들이 제가 컸을 때 TV 나왔을 때 당신 잘 될 줄 알았다고 다들 기뻐해 주셨거든요. 저희 구독자들이 다들 한결같이 예뻐 막 기뻐해 주셨어요. 진짜 기뻐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공간 하나하나 자리 하나하나를 꾸밀 때 어떻게 보일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낯스러운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가장 편하지 않을까, 오래 가지 않을까, 그 속에 있는 내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말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속에 나의 공간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겠지만 내면의 공간이고 대표님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는 커리어적 공간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남이 준 건 버려라. 그러니까 구색으로 갖춘 거는 일단 버리고 비워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나의 개성과 강점, 좋아하는 것, 내 취향을 채워라.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연말에 한 번쯤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진짜 내가 남길 건 뭔지, 뭘 비워내야 할지, 그리고 나다운 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여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Q&A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Q&A 여러분이 이제 이벤트 신청하시면서 보내주신 질문을 쭉 보시고 대표님께서 3개의 질문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질문에 먼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질문 한두 개 정도 받아볼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박복향님 질문인데요.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또 버리고 나면 또 필요해서 사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하는 네. 질문. 이런 좋습니다.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았는데 자, 이런 이유가 여기 내 주변부터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실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리모컨이고 옆에 뭐 손톱깎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 그게 아니고요. 버리려고 하면 베란다부터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묵어 있는 거. 그러니까 추억 담겨 있는 물건, 앨범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결혼식 때 했던 한복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내 첫 월급 때 했던 뭐 샀던 기념품 안 봅니다.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을 살아라고. 물건도 그냥 오늘 것만 남깁시다. 근데 버리라 하면 당장에 써야 되는 이 물건들을 버리니까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과거의 물건, 추억이 담긴 물건. 내 결혼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갖고 온 물건. 굳이 있어야 돼요. 참고로 저는 졸업 앨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면은 나도 있지만 저 가시나가 아직까지 여기 있었네. 이런 아직 필요가 없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거를 이사 갈 때마다 박스로 우리가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유가 생겨요. 그 공간에. 그러면 선풍기라든지 이런,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갈 여유가 생기는 거죠. 버리는 거를 내 주변에 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물건을 버리세요. 그리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물건 쟁여두지 마세요. 미리 많이 사놓지 마세요, 여러분. 행주 같은 거 왜 그렇게 많이 사놓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슨 힐링 영상이라고 해서 착착착착착착 챙겨 놓는 거 있죠, 여러분. 근데 그만큼 써요? 안 써요. 그만큼 쟁여 놓는 거, 내 공간, 우리가 평생에 자꾸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한 평이라도 더 넓은 데 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동네 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한 평을 왜 내가 누울 공간이 아니고 물건한테 내어줘요? 마스크 사갖고 이만큼 재워놓지 마세요. 집에 들어오는 곳에 내 편의점이 우리 집 팬트리라고 생각하세요. 들어올 때 사세요. 기저귀, 생리대, 휴지 이런 거 재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쟁여놓는 물건, 과거의 물건 이런 거 비워놓으면 불편하고 또 사야 되는 거 안 생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비우는 조건이 달라져야 돼요. 네. 과거와 미래의 물건을 비워라. 네. 현재의 것은 남겨라. 네. 라고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남정민님 질문입니다.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을 통해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공간 크리에이터로 사업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획과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가는 시간과 들이는 물적 자원이 아깝지 않게 어느 다른 강연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해서 실천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거래처들을 확보하시게 되었는지 자세한 과정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자세한 과정을 알려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약간은 영업 비밀이기도 하겠죠. 아니, 이거를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뽑았냐면 네네. 자세한 과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세하게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정말 사업을 하려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2시간밖에 안 자고 제가 지금 만 4년 됐거든요. 만 4년에 대구에서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50명이 넘는 직원이 되는 강남의 4억을 지키기까지 제 노하우를 얻고 싶으면요. 공부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공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공간 크리에이터가 뭔지를 아셔야지 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솔직히 이 질문을 한 건 조금 쓴소리 하려고. 아니면 저 아카데미도 하거든요. 이런 거 하려고. 돈 주고 배우세요. 저 4년을 2년 안 자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서울 와서 정말 미친 듯이 살아왔어요. 4년을 8년같이. 그랬는 제 노하우를 왜 이렇게 한순간에 질문 한 줄의 질문 안 돼요. 아카데미 와서 돈 내고 배우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런 영상들 되게 많거든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런 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노력하셔야 얻을 수 있어요. 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실제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 육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간 네, 네. 크리에이터들을. 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군분투하는 30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네. 제 딸이 10대인데 요즘에 이제 중학생인데 친구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고민을 하길래 딸한테 했어요. 엄마가 지나고 보니 이거 진짜 별거 아니더라. 그랬더니 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지나가지 않았어. 엄마, 나 그거 섭섭해. 나는 이게 되게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 자기가 이 고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이 심각한 고민을 내가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투는 아니었는데 근데 결국은 무시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들어줬어요. 해결을 안 해줬지, 못 해줬지만. 30대 그냥 고군분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저는 이런 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50만 원으로 대구에서 평범한 주부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성공했잖아요. 지금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거든요. 직원들하고 열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더 나아지려고 하고 있고 뭔가를 끊임없이 또 뭔가가 머리 아픈 일들이 생겨요. 나 이제는 이룬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돌아버리겠어요. 어디가 끝인가 싶어요. 나는 여 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신랑이 지영아 100만 원만 벌어라 이랬거든요. 저 딱 석 달 만에 월 1,000 벌었거든요. 지금은 반포동 살고 강남 4억 지었고 부러워요.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행복한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저는 처음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현장 나간 지 3년 됐어요. 현장 안 나갑니다. 현장 계속 나갔더라면 이렇게 회사를 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대표예요. 잘하는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잡는 회사 대표여야 됩니다. 대구에서부터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마케팅에 힘 싣고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한 정리 잘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오지랖 넓은 정리 잘하는 사람이었고 싶었는데, 근데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저와는. 그런데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재미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저를 보고 또 꿈꾸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제 고군분투를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홍윤아님의 고군분투를 그냥 응원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냥 열심히 살자고요. 네, 그냥 즐깁시다. 네. 다 자기 몫의 고군분투가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아쉽게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 한 2분 정도만 받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강연 들으면서 새롭게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 소원 한번 번쩍 들어봐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맨 뒷줄에 계신 주황색 니트 입으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한 명 남았어요. 빨리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대표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직장을 다니고 뭐 프리랜서 일도 하는 투잡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통근거리도 멀고 해가지고 집에 오면 완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울하면은 제일 먼저 놓게 되는 게 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막 우울하진 않은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놓게 되는 게 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해오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요?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 잘 안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근데 오늘도 이제 지금 이게 뭘 아침에 이제 미용실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은 항상 밝으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정리를 진짜 잘하는 게 시간 정리, 인맥 정리, 생각 정리, 물건 정리 정말 다 잘해요. 정리란 정리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보고요. 안 하고 싶은 일 안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쉽지 않기는 한데 저는 조금 저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힘들겠죠. 근데 아니 뭐 있어요 인생. 우리 내일도 없잖아요. 내일 보장돼 있어요 우리. 저는 대구 사람이라서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처음에 닥쳤을 때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거든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저는 사람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도 뭐 이불킥 같은 것도 잘 안 하고요.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왜 이걸 왜 그랬을까? 그런 것도 그런 생각 하긴 해요. 근데 그걸 2번, 3번 곱씹지는 않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게 없으니까 잘 우울한 거는 결국 내가 내 후회가 많고 내 걱정이 많으면 우울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좀 많이 먹는 편이고, 그리고 술 먹고 싶은 거 말고, 그러고 또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제가 좋아하는 일 오래 하고 싶어서 힘들지만 운동도 계속 하는 편이고. 네. 운동을 수영을 하시나요? 네, 저 수영하신다고 들었던 네, 것 같은데. 수영하고, 왜냐면 수영은 제일 좋은 게 씻거지잖아요. 최적의 동선. 씻고 사우나 하고 싹 너무 개운해지잖아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뭐 땀도 안 흘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수영도 오래 했었어가지고 아가씨 때부터 늘 했던 일이라서 수영 그런 거, 그 운동도 헬스도 많이 하고 늘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을 사는 거, 그게 우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집념도 잘 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회사 직원들 진짜 저보다 다 학력 높고 다 똑똑하고 다 멋지거든요.
다 젊고 다 예뻐요. 근데 너무 회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 그것도 좀 이러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결국은 회사를 언젠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너무 힘들면 나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고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까도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게 내 선이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간. 근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면 내가 주어진 9시부터 6시까지만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너희 거를 좀 쌓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일을 먼저 좀 줄여주셔야. 그러기는 너무 많아요. 그렇게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인스타에 기록을 해라. 블로그를 쓰든지 뭘 계속 내가 출판해 주겠다 뭘 해주겠다 계속. 그래서 저는 제 인스타도 보면은 저희 직원들 계속 태그 걸어주고 막 하거든요. 직원들이 좀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하다 얘기 나왔죠? 퇴근하고 나면 힘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끌어올리냐 이런 질문이.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자기가 뭘 할 때 기분이 좋은지 경험을 많이 해봐야 그 경험에 대한 감각으로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네, 바로 앞자리에 손 한번 이렇게 번쩍.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유치원 경력가 오늘 들으면서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놀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15년 넘게 이제 유아교육하면서 지금 이제 육아 출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경력 단절이 되다 직종을 한번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정리 컨설팅에 대한 추천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지만 유치원도 아시다시피 아이들 책상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그냥 주변 정리하는 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오늘 상담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정리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게 정리 수납이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닌 공간을 정리한다라는 거를 지금 사실을 깨달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일을 했었을 때 이렇게 저처럼 알고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고객분들은 내 거를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 그거를 정리해달라고 할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의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또 좀 듣고 싶고 제가 또 이제 새삼 아카데미를 계속 클릭하고 전화 상담만 하고 그 수강 신청을 못한 게 직종을 바꾸는 게 사실은 지금 3월이다 보니까 새 학기 이제 취업을 할까 하지만은 직종을 바꾸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용기를 좀 듣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이제 현장에 대한 어려움과 그런 차이점 듣고 싶었고 좀 용기를 얻고 싶어서 한번 사실 용기 있게 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손 든 것 자체가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잘하셨어요. 일단 그게 제가 맞다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 못 비우는 사람한테는 잘 넣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아까 했잖아요. 그들하고 내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나는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국에는 그냥 이런 사계절이 있는데 물건 몇 개만 놔다 놓고 버리는 거 그게 되겠나? 사계절인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횟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만의 방법을 한 거예요. 수납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잘 넣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고객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위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못 비우고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게 맞느냐에 따라서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어떻게 옷가게라고 다 옷가게가 다 똑같잖아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하고 다 다르잖아요. 취하는 방법이.
그러니 그냥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용기를 주기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제가 제 회사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꿈을 키우세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에서의 저의 모습. 사람한테 감동 주고 감동받아서 웃고 그 모습. 그거는 아주 일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리스타가 있으면 멋있잖아요. 음악 나오는 향기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드립을 멋있는 남자. 근데 그 사람은 새벽에 원두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걸 나를 것이고 콩을 볶을 것이고 한눈 파는 사이에 콩이 다 타면 큰일 날 것이고 뭐 고객이 토해가지고 똥 쌌는 화장실도 치울 것이고 설거지를 무수히 할 것이고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드립하는 한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주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표라고 TV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이라서 예능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 한 장면이 다 한 겁니다. 그 전에 저도 아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거 서비스예요.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저는 그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내 직원들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곧 올 거예요. 왜? 사람들은 결국 잘하는 것만 다 할 거거든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 일이 현재는 유망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잘하고 싶은 것만 할 거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돈 내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반대로 용기를 냈으면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일이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저희 엄마가 진짜 반대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의 집 가서 식모살이 하려 하냐고. 그 고정관념부터 버리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제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도전해 보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한국일보에서 커리어와 일에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기자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이 일이 마냥 즐겁기만 하면 아름답기만 하면 그 일이 아니라고 지금 너 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다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표님 마지막 말씀이 전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모두 자기 몫의 고군분투가 있고 항상 아름답기만은 하지 않으나 그 과정이 숭고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오늘 많은 분들께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의 Q&A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밀크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떴는 사람이고 근데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약간 팬미팅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밀크티 이야기 다시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복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국일보 유튜브
한국일보 밀크티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한국일보 밀크티 쳐서 이제 목요일부터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국일보에서 커리업이라는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도 너무 감명 깊기도 했고 제가 지난해 취재하면서도 더 이제 디깅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1월 초쯤에 발송되는 레터에 담아볼 예정이에요. 구독을 이제 구글에다가 커리업 치시면 되고요. 저희 네이버에 한국일보 박지윤이라고 치셔도 제가 그간 썼던 내용들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차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이재용 대표님은 이것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곧 다시 봬요.